네, 목요일은 늘 여의도 최고의 정치 아웃사이더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소장님,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종혁 최고님, 그리고 전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리지널 멤버로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 반성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인도 그래놓고서 뭘 그래. 여기는 이제 중요한 개인사가 다들 있으셨으니까, 네, 어쨌든 앞으로 올해까지는 쭉 이렇게 잘 부탁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내년엔 잘라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내년에 또 뭐 어디 나가실 거 아니에요, 또 비행기 타실 거 아니에요, 어딘가 또 가서. 네. 목요일은 제외하고. 네, 알겠습니다. 국회가 이제 국감의 하이라이트 운영위에서 또 이제 아주 뜨겁습니다. 매우 뜨거워가지고 지금 뭐 배치기가 나왔고요. 지금 야지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아주 난리도 아닌데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이 일단은 불출석한 가운데서 현재 보도에 따르면 국회 경내 김현지 부속실장은 대기 중이다.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오늘 전반적인 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김종혁 최고부터 말씀 주시죠. 그냥 생쇼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뭐 좀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니 그 대통령이 미리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김현지 실장 출석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협상이 잘 안 돼갖고 오전만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제 저녁 됐는데 네. 갑작스럽게 저녁에 대기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우리는 대통령께서는 내보내려고 애쓰셨습니다. 수행실장 수행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속실장한테 이렇게 했는데 여야 간에 협의가 안 돼서 결국 안 나간 겁니다. 이렇게 알리바이 만들어주려고 그냥 생쇼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뭐 진짜로 내보낼 생각이 있었으면 아니 오전에만 나오고 안 나오겠다 할 때 그러지 마라. 나가라. 나가서 해명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시고 나서 이제 와서 뒤늦게 뭐 저녁 시간에 나가라느니 마느니 아유 이건 좀 뭐가 너무 이상해요. 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점도 이상한데 네. 국민의힘도 진짜 불러낼 생각이 있나? 아니면 안 나온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6개 상임위가 사실 불필요한 얘기고 맞아요. 운영위에 집중해서 하면 되는데 아니 국회 지금 와서 대기 중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해서 부르면 되잖아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국민의힘도 진짜 김현지 실장을 불러서 뭔가를 묻겠다라는 거라기보다도 무슨 뭐 존엄현지 이제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쟁화만 시키는 그걸 계속 이제 울고 먹겠다 뭐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워요.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의 판단이. 왜냐하면 이렇게 출석을 안 하면 이제 그 프레임은 계속 이제 회자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이걸 이제 털어줬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뭐 이런저런 공세를 취하면서 사실 좀 팩트도 틀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 출석해봐야 국민의힘의 이 공세의 칼이라는 게 그렇게 날카롭지 않은 무딘 칼인데 이렇게까지 피할 일인가 싶고요. 그리고 좀 아까 이제 김정일 최고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가 대통령은 나가라고 했다는데 또 여야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는 안 되고 대통령이 정말 뭐 김현지 실장 출석해서 국회에서 묻는 거에 성실히 답변하고 와라 이런 지시를 했다면 민주당이 저럴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 100% 출석한다 이 얘기를 한 지도 꽤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공수표가 됐고 결국 그 비서관 한 사람 뭐 방어하려고 여당 전체가 동원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좀 어색하고 아쉽다 이런 생각입니다. 장 소장님요? 헐리우드 액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은 면책을 하고 당한테 뒤집어 씌우는 짜고 치는 것 같고 김종인 최고위원님이 뭐 정확하게 설명 잘 해주셨고요. 국회 경내 대기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대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니 말씀하셨듯이 그냥 면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나올 생각이 없는 거죠. 애시당초.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어 못 나갔어요 하면서 국회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오늘 그 논쟁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제 사보임을 통해서 갑자기 이제 운영위에 이제 등판을 했고 그러니까 최현일 의원이 민주당 최현일 의원이 여기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초반에 이제 고성이 오고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회를 하고 그 와중에 배치기가 나오고 네.
그 와중에 또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병기 운영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쓰고 김병기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또 불편함을 토로하는 이런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뭐 거의 같은 내용이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이 전개, 이 좀 약간 모냥 빠진 이 전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기 최고님? 아 근데 지금 국회에서 말이죠. 그 장면들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이 초등학교 때 애들이 막 서로 이게 막 고개 이렇게 뒤로 하고 배 서로 밀면서 네. 막 이렇게 싸우는 것들을 어릴 때는 봤거든요. 중학생만 돼도 그렇게 안 싸워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그래도 어쨌든 지금 부대표인가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분들이 거기서 서로 배를 내밀면서 그 대거리질을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그걸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 그 여야를 다 떠나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 국회 보면은 상임위에서 뭐 얘기하다 말고 야 옥상으로 올라와 뭐 맞짱 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나. 그리고 무슨 서로 뭐 욕설 무슨 뭐한 XX 이게 도대체가 이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슬퍼요. 이 상황을 보는 것 자체가 얘기하는 것조차도 짜증나고 이런 분들한테 우리 세금 열심히 내서 그 국회의원 보좌관들 그렇게 9명씩인가 대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세비 이렇게 많이 주는 건지 너무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전직 의원이신 박원석 의원님이 헌정의 차원에서 뭔가 성명이라고 내야지 그냥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헌정회가 한다고 들은 척이나 하겠습니까? 헌정회가 아니고 여야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국감 뭐 다 결산할 거 아닙니까? 끝나고 나서. 근데 이게 보면 각자의 지지층들에게는 어필하는 그런 장면들일 수 있어도 국회 운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른바 이제 여야 간의 뭐 정치 복원이나 그런 거와는 아주 상극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갈수록 이런 게 좀 심해져서 그게 걱정이죠. 사실 국정감사라는 거는 행정부를 한편으로 하고 여야를 포함해서 국회를 한편으로 하는 이 구도여야 맞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뭐 행정부나 피감기관은 관심도 없고 여야 간에 서로 말싸움하고 격렬하게 이렇게 그 진영 대결을 하는데 국감 전체를 지금 허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이제 부실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어쨌든 탄핵이 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한 5개월, 6개월 된 요 시점이에요. 그러면 여야가 서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할 얘기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밀도 있게 따지고 지적하고 뭐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건 전혀 어떤 상임위에서도 물론 그런 걸 한 상임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아예 드러나지 않아요. 기사도 안 되죠. 네, 언론에서는 계속 이렇게 서로 대결하는 격돌하는 이런 모습만 보이고 급기야는 뭐 몸싸움 비슷한 것까지 일어나니까 이러다가 진짜 옛날 동물국회 시절처럼 치고받는 뭐 이런 거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마저 들 정도예요. 장 소장님 예전에 국회에서 오래 계실 때 배치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먹질은 봤어요. 주먹질? 주먹질 발차기는 옛날에 봤고. 핵주먹 저 누구죠? 저기 어느 의원이 강기정 강기정 의원님 강기정 의원은 공중부양을 하셨고 강기정 의원은 피해자였고 김성애 김성애 의원이라고. 아니 예. 강기정 의원도 저기 또 경호관들을 좀 때리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그렇습니까? 주먹질은 많이 봤는데 배치기는 처음 봤다. 이게 배치기를 주로 하는 게 축구나 야구에서 뒷짐지고 막 배 이렇게 들이면서 싸우는데 예. 그 장면 본 것 같고 참 수준이 점점 더 낮아지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여야가 싸우면은 신난 사람들이 있어요. 피감기관 증인들. 야 여야 계속 싸우라. 시간이 흘러간다. 아이고 신난다. 그럼 이제 위원장이 피감기관 증인들한테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죄송할 필요 없고요. 더 계속 싸우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추궁할 시간이 줄어드는 건 우리 좋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저 이제 쭉 오늘 운영위를 쭉 봤는데 이렇게 좀 몸싸움하고 말싸움하고 그런 장면도 있었지만 여야 의원들이 이제 PPT 화면 다 준비해가지고 관세 문제라든지 에이펙 준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준비 잘해서 지적할 것도 하고 강원식 비서실장이나 김용범 정책실장이 네. 차분하게 설명도 잘 하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가 솔직히 재미없으니까 보도가 안 되는 건데 이런 자극적인 거는 재밌으니까 언급하는 건데
이게 대략 한 7대 3인 것 같아요. 정책 질의하는 거 7이고 싸우는 거 3이고 그 정도고 그다음에 법사위나 가방위를 빼놓고는 차분하게 정책 질의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한 부분들이 더 많다. 그래서 보좌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그렇게 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다뤄야 되는데 정쟁에만 다는 게 그런 거 다뤄봤자 저희까지 같이 있는 언론의 책임을 크게 무한히 정윤승부 느낍니다. 책임입니다. 네. 다른 방송들도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아 근데 그 얘기는 중요한 얘기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미 팩트시트 강훈식 실장이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 한 2, 3일이면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오늘 국감에서도 이게 지금 문서가 2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팩트시트가 하나 있고 MOU가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한 양해각서, 그다음에 관세 투자 통상 안보 이런 거를 합친 공동 팩트시트인데 이게 지금 계속 비준이냐 뭐 특별법이냐 뭐 단순 보고냐 이거 가지고 조금 여야 간의 논쟁이 오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종인 최고님. 아니 근데 지금 뭐 굉장히 잘 됐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크게 홍보를 하고 국회에도 홍보를 하고 국회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잘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비준을 안 받을 그러니까 국회가 지지를 안 할 방법이 있나요? 근데 아직까지 내용도 하나도 안 나왔는데 자꾸만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비준이 조약이 아니니까 뭐 비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지 이건 또 굉장히 잘 됐다고 그러더니 지난번에도 뭐 트럼프 만났을 때 이 그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회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듯이 이번에도 또 그런 거야 혹시 그런 좀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야당도 이건 국익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뒷다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박수 쳐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숨기려고 하고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는 국민들 모르는 혹은 야당 모르는 뭔가 다른 게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박원석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중요한 건 그 양해각서와 팩트시트가 구체적으로 공개가 돼야 되죠. 네. 그 국회도 그렇고 국민들에게도 아니면 이제 논란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팩트시트라는 게 어느 정도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양국의 그 이행과 관련된 법적 보장까지를 담는 이런 문서로 만들고자 한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앞으로.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거쳐야 될 것들도 네. 많고 국내적 조율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뭐 2, 3일 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고 비준이 아니냐는 뭐 그렇게 중요한 논쟁 같지는 않아요. 조약이면 비준이 맞는데 그리고 중대한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 경우에 비준이 맞는데 근데 이게 또 어그리먼트가 아니고 메모랜덤 네. 양해각서 수준이잖아요. 그건 또 비준을 하기에는 미국은 비준 안 하는데 네, 그쵸. 우리만 비준을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논쟁의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얼마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이 국회와 국민들과 공유하고 공개하느냐 이게 문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법은 안 할 수 없는 게 이게 매년 200억 불 최대 200억 불 되는 이제 기금 운용 수익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 기금 운용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보기엔 야당도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은 지금 셧다운 중인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부과하는 맞아요. 부분에 네. 대해서는 판결 기다리고 있죠. 네, 네. 그거는 이제 그것이 이제 위헌이다, 잘못됐다. 그렇게 내릴 가능성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협상한 것이 이것은 다 어떻게 무엇이었나? 된가. 일장춘몽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이 그럴 수도 들고 있어요. 네. 김민석 총리가 그 관세 협상은 MOU로 결론 나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비준 동의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아요. 그 MOU는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국회에다 제출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정확한 양국 간의 서명이 들어간 조약문 합의문 형태를 분명히 국회에다 제출해야 되고 국민의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부분은 헌법에는 분명히 국회 동의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매년 투자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그냥 민간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부 재정에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준 동의 받아야지. 이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좀 웃긴 거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얘기를 하라고 해서 압박을 받아서 정책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운영위 국감에서 오늘 김영배 의원이 제기한 그 이제 외교 문서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개엄 12월 3일 날 시도하고 나서 이틀 후에 외교부에서 미국에다가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다 지금 헌법에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해왔다라고 하는 내용의 또 공문을 보냈다는 건데 이것이 이제 적절하냐. 그리고 이게 또 중간에 뭐 3급 비밀 문서인가로 지정을 하려고 해가지고 이게 자칫 그 내용을 제대로 뭐 못 볼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미국 측의 답변도 왔었는데 그 부분은 김영배 의원이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보낸 게 네, 그때 당시는 바이든 행정부잖아요. 12월 4일 작년이요. 네, 그렇지 않았나요? 정권 교체 결정이 결정은 됐지만 네. 됐죠. 그 1월달에 취임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 네.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바이든한테 보낸 겁니까? 아니면은 뭐 트럼프한테 보낸 건지? 바이든이겠죠? 미국 정부로 보냈겠죠. 트럼프에게 보냈다고 지금까지는 아.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그러면 다음 차기 정부한테 보낸 네, 건가? 당선인에게 보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네. 차기 정부 당선인한테 그러면 그거는 또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아직까지 교체도 안 됐는데 뭐 어디다 지금 거기다 줄 서는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왜 미국한테 이런 걸 보내야 되죠? 우리가? 그 차기 정부에게 보내는 것 자체가 이미 해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해제가 됐는데 본인이 이제 잘못한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 어쩌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셨죠? 그 부인하고 손에다 왕자 쓰고 나와서 토론하시고 부인은 또 뭐 무속에 깊이 심취해 있다고 그렇게 얘기되는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 사실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네. 진짜로요. 네. 뭐 뭘 그렇게 아니 본인이 했다가 잘못해서 그 해제당했으면 해제한 거지. 그럼 무슨 트럼프한테 제가 기독교 신념으로 했으니까 형님 이것 좀 이해해 주세요. 뭐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서 이것도 뭐지? 예전에 저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이게 조태열 당시 외무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한테 전달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만 보냈을까요? 각 나라에 보내서 다 설명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때만 그런 생각하시는 기사 나온 거 분들에 미국만 보냈을 것 따라서는 그래요? 한국 정부가 그래도 계엄 정도를 하려면 미국이랑 사전 교감 정도는 하는 거 원래 상식 아니야? 라고 맞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사후에 했단 말이야. 이것도 그때 좀- 군이 이동해가지고 네.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단히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요.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다는 한미연합사나 얘기 이런 들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때 사실- 골드버거 대사 대리인가가 그때 한 얘기겠잖아요. 한동훈 대표 만났을 때 굉장히 항의를 했다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밤새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그래서 본국으로부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 너 주미대사가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비상계엄이 났는데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몰라. 그 외교부 장관 전화 안 받아. 그래갖고 이 사람은 본국에 보고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냐.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항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미국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 그걸 갖다가 어쨌든 계엄 해제가 된 상황에서 일종의 이제 구명의 동아줄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이제 그런 무슨 뭐 아까 뭐라 그랬나요? 뭐 기독교적 어쩌고 저쩌고 네, 기독교적 가치관에 이런 쓸데없는 대해서. 얘기까지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공문으로 보내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트럼프 쪽에서 그런 비상계엄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데 그 불과 몇 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됐으면 끝난 거고 그리고 그걸 사후적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윤석열 쪽이 하는 설명을 고지고대로 들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윤어게인 세력의 변하지 않는 믿음은 특황상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에이펙 왔다가 뭐 그냥 갔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만해라. 라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셈이고 그래서 그런 망상에서 좀 제발 깨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한마디로 국가적 망신을
그런 식으로도 자초한 거죠. 네, 그 이 공문 설명 요지로 김영배 의원이 올려놓은 거에는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오.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오.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 이 고부 이거 공문 작성한 사람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거짓말을 이렇게 미국 트럼프에다가 보냈다니 말도 안 되는. 우리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법원에 나와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게 자유민주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분으로 인식되지는 않잖아요. 참 허위 공문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네. 조태열 전 장관도 딱한 사람인 게 당시 국무회의에서 딱 두 사람이 윤석열 면전에서 이거 안 된다고 얘기. 그렇죠. 그게 이제 최상목 조태열이에요. 그래놓고 이런 걸 뭐로 합니까? 시킨다고. 참 어이가 없네. 알겠습니다. 한미동맹 위기의 순간을 다시 한번 회고해 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